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요약집 순서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화면에 보면서 이제 같이 요약집을 찾아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부터 좀 공부를 하겠어요. 용도 지역. 우리 용도 지역 다 압니다. 그렇죠? 예, 용도 지역을 다 알아요. 이제는 용도 지역 다 외우셨죠? 대답을 못해. 예. 우리가 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알파벳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다.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직 다 못 외우신 분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하면 다 써보는 거야. 내가 용도 지역을 다 외웠는지. 용도 지역은 다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 공부하기가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열받아.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가 막 오고 이럴 때가 이제 공부가 잘 됩니다. 억울하지가 않거든. 남들도 못 노니까. 근데 또 비 오는 날 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파전하고 무슨 막걸리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럽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면 제 옛날 생각이 나죠. 어렸을 때 저희 의정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반장님이요, 여자 반장님이 항상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10분 정도 지각을 하신 거예요. 양손에 뭘 잔뜩 들고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전을 부치신 거예요. 예, 전을 다 먹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그걸 다 나눠주고 계시더라니, 전을. 그래서 좀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그쪽에 지부장을 하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떡잎부터 다르구나.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당진을 가야 돼요. 제 제자분이 당진에서 부동산 중개사 하고 계시는데 지부장 출마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러 가야 돼. 예. 그래서 힘 실어주는 방법은요, 당진에 있는 중개사 분들을 거기 문화센터에 다 모셔서 제가 재능 기부 특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협회의 제가 전임 교수거든요. 협회 제 강의는 다 마감이 돼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 가지고 재능 기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약속을 다 받아야 돼. 우리 제자분을 찍어주세요. 네, 선물도 제가 다 준비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제 거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전국에 제 제자분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 몇 년 됐으니까 참 편한 게 많아요. 제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물건을 제가 다 상담하고 컨설팅할 수가 있어요. 예.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시고 혹시 출마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또 재능 기부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오후 특강을 10분 일찍 시작하고요. 2시 50분부터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날게요. 오늘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좀 서행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제 제자분이 또 당진까지 운전해 주시겠다고 또 지원자들도 있고 근처에 또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보람도 느끼고. 예. 그래서 예전에도 뭐 협회장님이 또 저한테 배우신 합격하신 분이 또 협회장님도 하시고 예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도 합격하셔서 저를 불러주세요. 출마하신다고. 어저께는 좀 바빴어요. 어저께가 월간 조선이라는 그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5월 17일 날 6월호가 5월 17일 날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저보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5월 17일 날 그 월간 조선 사보시면은 제가 나올 겁니다. 예.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들 다 오셨죠? 예.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역은요. 자, 용도 지역의 뜻, 그렇죠? 앞에 좋은 얘기 막 나와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가 나오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다 외우라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이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요때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이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응용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틀린 거 찾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교수님, 그게 틀렸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중복 지정이 안 되잖아. 자연환경 보전지 어떻게 보전 관리지 또 지정해?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대놓고 나온 문제도 많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지정하는가? 그럼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러면 원칙 예외 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요. 여기 대도시시장 대신에 계속 시장 군수라고 나와. 시장 군수 X. 이렇게 시장 그러면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50만 미만 시장도 합쳐서 시장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현재 인구가 43만 명인 의정부시에서는 용도 지역 지정을 누가 해요? 경기 도지사가 해. 그러면 용인시는요. 지금 인구 100만 되죠. 용인시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누가 해요? 용인시장이. 용인시장하고 의정부시장이 만났을 때 용인시장이 같이 밥을 먹을까? 너는 레벨이 낮아. 그치? 너는 네 시에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도 못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레벨이 다르다고. 레벨이. 그래서 시험에서 시장 군수라고 틀리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맞힐 것 같잖아. 지금은.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앞문장은 맞게 써줘. 용도 지역이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기까지 맞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X. 그래서 앞부분을 맞게 써주면서 방심하는 사이에 뒤에서 틀리게 만든다고요. 이거 조심해 주셔야겠어요. 시장 군수한 틀리게 나온다.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다 됐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배터리 다 됐어. 불이 안 들어와. 배터리. 요거 좀 갈아 껴야겠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 배터리 좀.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의 출발이 부동산 공법은요 다 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부동산 공법에서 뭐 준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오래 공부하면요 사람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정신 건강이 좋은 법이요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뭐 준다, 한 달에 얼마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무료로 주사도 놔주고 뭐 등등 나오거든요. 그 공부하면 사람 정신 건강이 좋아져. 한 100%는 것만 나오거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다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오래 공부하면 안 돼. 예. 오래 공부하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 저 많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은 이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자, 도시 지역, 그렇죠? 도시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여러분들은 요 녹지 지역에 체크 한번 하는 거야. 녹지 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야 돼. 왜요? 이게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인가 물어보면 거의 다 틀려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뜻은 따로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왜? 그거는 세분되는 것만 물어보고 우리 주거 지역도 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있잖아요. 그 뜻을 물어보지 주거 지역 전체의 뜻을 안 물어본다고. 그런데 녹지 지역만큼은 조심해야 돼. 자, 보세요. 녹지 지역 뜻.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 이걸 딱 써놓은 다음에 위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어디에 대한 설명인가? 자, 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2번 농림지역, 3번 개발 제한구역, 4번 보전 관리지역, 5번 녹지지역. 그러면 야, 세상 문제를 풀려봤더니 자연환경이란 단어가 나오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닐까? 농지가 나와. 농지 살림, 농림지역 아닐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어디서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나오는 뜻이야. 보전이라는 말이 나와. 보전관리지역 아닐까? 아니야. 전체가 뭐라고? 녹지지역에 대한 뜻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제 관리지역이 나오죠. 관리지역은 준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그래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쯤에 있는 데가 관리지역이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세 개로 세분이 돼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우리 보전관리지역의 핵심 단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옆에가 도시지역이네. 여러분들 도시지역 옆에 길 하나 건너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극과 극이지. 그럴 때는 완충지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옆에 길 딱 건넜더니 거기 농림지역이야. 야, 이거 극과 극인데? 그럴 때는 농림지역 대신에 뭘 지정해요?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는 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계획관리지역 핵심 단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야.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을 하려는 지역.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방에 가면요, 읍사무소 주변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농촌 마을에 읍사무소 있고 주변에 음식점들 막 들어서 있고 거기는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거의 계획관리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은 아닌데 도시 지역에 가장 근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 아닌 곳 중에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계획관리 지역. 시험에 무조건 나와. 계획관리 지역은요. 예.
그다음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돼 있다. 산지관리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17회 시험 때까지는 산지관리법이 시험 범위였어. 근데 학생들이 공법 분량이 많다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예전에 우리 공법이 9개 법률이었어요. 3개를 없앴어. 17회 시험까지만 9개 법률. 18회 때부터는 6개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17회 때까지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오로 개특법 3개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17회 때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임야 중개를 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중개를 해. 그런데 18회 합격생부터는 그게 빠졌거든. 산림법, 산지관리법, 개특법이 빠지는 바람에 자기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요, 임야 중개나 그린벨트의 중개를 못해요. 지금요. 별도로. 그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데가 없네. 딱 한 군데에서 우리나라에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그래서 박모 교수가 유일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열심히 농사 짓는 곳. 예전에 어른들은요 절대 농지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 쓰죠.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보전산지. 개발 용도로 못 쓰는 보전산지로 구성이 돼 있다. 농업이나 임업하는 곳이에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우리 문화재라는 단어를 바꿨죠.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면은요, 어딘가 봤더니 국립공원 근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근처, 서해안의 갯벌,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이런 데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건물은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가 정하면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 외에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2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2명이. 저 놀랐어요. 그래서 두 분의 특징이 둘 다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추리닝 바지를. 그분이 두 분이 이게 당진에서 서울 유학 오신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진에 두 분이 동네 친구인데 자기가 사는 집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농어가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당진에서 술 마시다가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당진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빌려서 우리는 당진 토박이니까 우리가 서울 가서 자격증을 따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 동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놓고 아침에 추리닝 바람으로 2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바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농어가 주택.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이 사는 주택이 농어가 주택 아니냐 그랬더니 농어가 주택이 뭔지를 몰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농어가 주택이니까 주택인 줄 알지. 농어가 주택이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여기 나왔어요. 예전에 국가유산 요 뜻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은 또 세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분되는 게 4개 중에 2개가 있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세분이 돼요. 세분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우리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되는가? 자, 우리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상공록으로 세분되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세분이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일반 주거 지역,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 지역,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만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만든 아파트 단지 이런 데들이 보통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다음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등이 더해지는 곳.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는데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땅값이 제일 비싸요. 주거 지역 중에서는. 왜?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세분이 되는데 다시 또 세분이 돼. 자, 전용 주거 지역의 뜻, 양호한 주거 환경.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다. 양호한 주거 환경. 1종과 2종 나눠져요. 1종 단독주택 중심, 2종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전용 주거 2종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세 가지. 그래서 전용 주거 2종도 아파트는 지을 수 있는데 거의 안 짓죠. 실제로는. 왜? 용적률이 적어서 층수가 낮은 아파트밖에 못 지으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그래서 대부분 연립 다세대는 법적으로는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지. 전용 주거 2종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를 꼭 물어봐. 지을 수 있어. 실제로 안 짓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용 주거 2종에 제가 사는데요. 우리 동네 아파트 없어요. 안 지은 거지 뭐. 지을 수 있는데. 예. 꼭 있다니 이런 분도 있다니까. 예.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정답을 찍으면 거의 다 틀린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요. 편리한 주거 환경. 왜? 새롭게 만든 신도시잖아. 그렇죠? 새롭게 만든 신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하게 만들었겠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요. 1종 저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 환경.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 주거 1종은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5층부터가 아파트거든요. 5층 이상이 아파트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작분이는? 예? 그러면 최근에 알았네, 그렇죠?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한다는 처음 얼마 전에 알았죠. 저 언제 알았는가 물어봐 주세요. 대학원 때. 대학원 때. 법대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 법대 4학년 2학기 때 공법을 처음 배우는데 그때 몰랐어. 예. 그때는 도시계획법, 지금의 국토계획법이라 가지고요. 주택법이 없었거든. 예. 그래서 놀랬다니까. 아파트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전에는 손가락으로 적어요 그랬거든. 뜻을 말 못하고. 예. 그래서 일반 주거 1종은 4층 이하니까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용지도 있어요.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들. 거기가 다 뭐겠어요? 일반 주거 1종이겠죠. 예,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 2종은 중층 주택이에요. 일반 주거 3종은 중고층 주택. 둘 다 일반 주거 2종하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일반 주거 2종은 층수 제한이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옛날에는 15층 이하로 지어라. 단 거기가 뉴타운 하는 곳은 혜택을 주겠다. 18층까지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 최고 층수가 15층짜리 아파트는요. 일반 주거 2종이야 거의. 그 다음에 최고 층수가 18층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뉴타운으로 뉴타운 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인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죠.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에 18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아니 15층이면 15층이고 20층이면 20층이지 어중간하게 18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모른다 그러지. 그냥 웬만하면 모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정도 층수 제한 없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요 20층이 넘는 것들은 다 3종이에요. 3종. 자 이제 주거 지역의 제목하고 뜻을 연결시키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상업 지역 4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앞에 자만 따서 외우라 그랬죠? 예,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예. 상업 지역에서 알바하는 어린 중학생. 일이 힘들어서 몸에 근육이 붙어 있어.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예, 다 외웠습니다. 왜? 다음 중 상업 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준상업 지역. 없잖아. 어디선가 준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준주거 지역이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지역. 서울의 도심이요. 명동이라는 조그만 동이 있어요. 동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명동 그러면 명동역 주변까지 얘기하잖아요. 명동역은 명동이 아니야. 동으로는요. 예. 그래서 명동이란 조그만 동이요. 중심 상업 지역이야. 예, 중심 상업 지역.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일반 상업 지역이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의 대표가 강남역 일대, 논현역, 명동역 일대 이런 데 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린 상업 지역은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하는 곳이다. 근린 지역이 뭐냐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말해요.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 예. 그래서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 실제 가보면은요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들 있죠. 예, 근린 상업지역. 근데 근린 상업지역이 무조건 재래시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다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데도 있어요. 재래시장이 너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예전에는 근린 상업이었는데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린 상업지역은 보통 재래시장이다. 그러면 우리 신도시에는 재래시장 없잖아요. 신도시는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도로 하고 주택가가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은 근린 상업지역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용도 지역을 확인할 때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카카오 맵 있죠. 카카오 맵으로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너무한데. 휴대폰 꺼내보세요. 예. 카카오 맵을 키면은요. 카카오 맵 다 있죠? 알려 있죠? 키면은 오른쪽에 무슨 마른 목걸이 있는 거 있죠? 그걸 누르시고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세요. 지적 편집도를 눌렀을 때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데가 주거 지역이고요. 거기에 무슨 보라색 같은 거 나오는 데가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요 나성동 주변은 보라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나요? 보라색으로? 예? 핑크색. 예, 핑크색. 예. 왜냐하면 휴대폰을 갖다가 좀 어둡게 설정하면은 그게 보라색처럼, 예. 연한 보라색처럼 보인다니까. 예. 나는 어둡게 설정해서 보거든요. 예. 자, 여기 다 상업적 써 있죠?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요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웃긴 게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는데 용도 지역 확인을 못해. 예. 막 이제 뭐 집원 띄워보겠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 확인해 보겠다 막 그러는데 휴대폰으로 다 나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용도 지역도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 상업 지역은요 특징이 다 색깔이 아까 무슨 색깔? 분홍색. 밝게 했을 때 분홍색. 예. 휴대폰 설정을 밝게 했을 때 분홍색. 예, 분홍색입니다. 다 상업지역은 다 분홍색이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근린 상업지역까지는 봐셨고 유통 상업지역은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유통기능 증진,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통 유통상업지역에는 어떤 건물 지어놨나 보면요.
차량 기지, 차고지, 화물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끔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이런데도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특징이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상가가 더 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요, 일반 상업지역이야. 터미널보다 백화점이 더 커. 신세백화점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유통상업,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는요,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거기는 농수산물 시장만 있거든. 예.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의 최대 특징, 주택 건축 금지, 단독주택도 금지, 공동주택도 금지. 왜? 차가 다니니까. 금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래서 상업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용상업지역. 어디선가 전용을 받는데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전용공업지역. 중화기나 공해성 공업하는 곳이고요. 실제 가보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 우리가 오염물질을 다 바다에다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라 그래도 항구가 근처에 있어야 돼요. 수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안이 튼튼해야 돼. 우리나라 지진 나죠? 지진 때를 피해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용 공업적 면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전용 공업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을 했어요. 그 새만금 사업의 목표는 전용 공업 지역 확보. 그러면 새만금에 이제 그 사업 끝나면 바닷가는 다 전용 공업 지역이에요. 중화 공해성 공업이 들어서요. 그 안쪽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지. 일단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에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은요 거의 다 산업단지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용도 지역은 거의 다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업 지역, 경공업 플러스 주거 기능이 상업 등이 더해진 곳. 서울의 어딘가요? 성수동 같은 데, 영등포 이런 데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은 3개로 세분된다. 자, 녹지 지역은 다시 또 3개로 세분돼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지역은 절대 중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중개는 큰일 납니다. 이거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둬야 돼. 절대 손 안 대는 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 얘기는 뭐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개발, 건물 짓는 것을 유보했대. 그 얘기는 이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요, 농사 짓는 게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산 녹지 지역은요,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거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거의 다 생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서 어떤 농업을 합니까? 꽃 재배, 화훼 농업이라 그래요. 화훼 농업. 그래서 도시 지역 지나가는데요, 길가에 차도 길가에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고 안에서 꽃을 재배하고 화분도 막 팔고 그럽니다. 어떻게 도시 지역 안에 저기 비닐하우스가 있고 화분도 막 팔고 막 그러고 있네. 거기가 뭐라고요?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핵심 단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요, 어느 도시에서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하잖아요. 저 산을 깎아.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산이야, 거의 다. 도시 지역 안에 거의 다 산이라고.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니까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 거의 다 예전에 자연 녹지 지역을
용도 지역을 변경해.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 그런 곳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의 뜻을 다 외웠죠? 예, 제목과 뜻을 연결시키는 거 이거 기본이라니까. 이제는 외워줄 때가 됐어. 이제는 외워줘야 돼. 5월달인데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데 알파벳은 다 외워야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요.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 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나왔죠? 이거 외에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 상업지역도 중학 1학년이 근육이 있죠. 4개 외에 하나 또 더 만들 수도 있고 2개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 실제로는 거의 세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 효과. 우리 용도 지역을 왜 지정할까요? 뭐 돈 주려고? 아니야. 규제를 가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그래요. 국민들의 행위를 제한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요.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행위 제한은 3가지예요. 어떤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건축 제한.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택가에는요. 나이트 클럽 못 짓죠. 왜? 건축 제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좋아할 만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땅값이 비싸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들은 다 땅값이 비싸다. 예. 거의 다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 제한이 나오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면 몇십 페이지짜리 표가 나와. 전용 주거 일종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오른쪽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지을 수 있다면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 기본서에는 표가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 혼자 독학하시는 분 외우다가 거의 포기해요. 예, 포기합니다. 제 친구가 그거 외우다가 포기했잖아.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제 강의를 안 듣다가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들어봤더니 세상에 내가 요 표 하나를 갖다 놓고 요것만 외우면 된다 그러거든. 그렇죠? 이중도 다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예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곳 금지되는 곳.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출제. 자, 먼저 우리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거.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우리 전용공업지역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금지예요. 왜? 오염돼 있잖아. 공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끄러워서 트럭이 지나다니고 시끄러워서 못 사는 곳 유통상업지역. 공해가 심해서 살 수 없는 곳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 금지, 공동주택 다 금지. 그래서 단독주택 금지 그러면 요 2개가 금지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못 짓는 곳이 요런 곳이에요. 일반 공업지역. 여기는 단독주택은 지어. 그런데 공동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공동주택.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서는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못 짓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아파트 못 지어.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안 된 사촌이 있죠. 용도 지역을 개발된 지역,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개발 안 된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녹관 농자. 녹관 농자의 특징은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 5층이니까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개발 안 된 사촌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지어. 그다음 우리 단독주택을 못 짓게 한 곳은 단독보다 큰 공동주택도 못 지어. 아파트도.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 전용공업지역. 금지. 그다음에 용도지역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 있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뜻.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아파트는 공동주택 못 짓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뜻. 예.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저층은 4층 이하, 아파트는 5층.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못 짓는 곳을 외워놔야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근데 시험 문제를 받았더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안 나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곳을 갖다가 못 짓는 걸 지우면 남는 데가 지을 수 있는 곳이잖아. 정답은 뭐였겠어요? 전용 주거 2종이 나왔겠지. 2종 전용 주거지요. 예. 그러면 왜 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안 가르치고 못 짓는 걸 가르치는가? 지을 수 있는 곳은 못 외워.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못 외운다니까 우리가. 예. 근데 못 짓는 것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 쉽게. 일반적으로 요 개발 안 된 요 사촌이죠. 사촌 지간에 유전되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있어. 공부 못하는 거 유전돼. 예, 일반적으로 사촌 지간에 유전되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있다. 공부 못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위락 시설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위락 시설. 그래서 무도장, 우리나라 말로는 나이트 클럽이라 그러지. 무도장, 댄스 교습소, 법에는 무도 학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흥주점, 유흥주점이 어떤 거예요? 유흥주점.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주점을 유흥주점이라고 그러고요. 길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노란색 풍선이 이렇게 서 있어. 팔도 미인 50명 항시대기. 미시클럽. 그거 허가가 뭐냐면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다 위락시설이라고요. 이런 위락시설은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해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 지나가다 위락시설 보이면은 저기는 상업지역이구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은요. 모든 용도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종 근생. 자, 일종은요. 조용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라든가 분식집 이런 데들 말해요. 김밥 천국. 이종 근생은요.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안 보이고 주로 길가에서 보여요.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 연습장, 일반 음식점, 고깃집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전용 주거 지역에는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은 모든 용도 지역이 어디도 지을 수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요. 기출문제 몇 문제를 맞춰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뭔가? 종교 집회장. 교수님 종교 집회장이 뭐예요? 교회, 성당, 절 이런 걸 말합니다. 규모가 작은. 예. 규모가 작은 종교 집회장은 종교 시설이라 그러고, 예. 규모 큰 거는 종교 시설, 작은 것은 종교 집회장. 예. 그래서 저 종교 집회장이요 500제곱미터 미만은 전용 주거 1종이나 2종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2종 근생은 절대 전용 주거 지역에 못 지어. 예.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주택가인데 교회라든가 성당, 절이 막 들어와 있어 주택가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있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전에 기출 문제를 맞춰 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 2종에서 건축 가능하다. X지.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인데 전용 주거 지역 1종이든 2종이든 건축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 종교 집회장밖에 없어요. 그냥 틀린 거지. 예.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전용 주거 2종에 건축 가능하다. X. 예. 왜? 하나만 되잖아. 이거 외엔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는요. 전용 공업 지역에만 금지야.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은 된다는 거죠. 시끄러울 때는 방음창,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 있어. 그런데 전용공업지역, 공해가 심해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가 금지되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요? 전용공업지역만 금지. 묘지 관련 시설이 있거든요.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개발된 곳에 설치할까요? 개발 안 된 곳에 설치할까요? 안 된 곳. 어디? 녹관 농자에서만 가능하다. 자, 숙박시설은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 기억해 보세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금지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금지다. 자, OX 대답해 보세요.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X. 준주거도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왔으면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금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아까 우리 건축 제한에 우리 방금 본 거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게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같은 별표인데 표가 달라. 그래서 특별 규정인 거예요. 표가 달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복합용도지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농사도 짓고 공업도 하는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을 한다. 이거 16회 시험 때 우리가 몇 회죠? 20년 전이 냈다. 16회 때 이거 나왔다가 다 맡겨주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이제. 왜? 농림지역 중에서라는 말을 빼고 냈어. 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어디 있는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만 몰라? 농지법은.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만 산지관리법. 농림지역이 있는 초지만 초지법인 거예요. 근데 농림지역 중이란 말 안 하고 이걸 낸 거예요. 다 맡겨줬다고. 내가 찾아냈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전체 메일을 다 보냈어요. 제 카페에서.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카페 전체 메일 다 보내면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의 신청하세요. 출제 오류 다 맡겨줄 수 있습니다.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2,000명이 더 붙었어요. 카트라인 한 문제 부족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틀렸는데 2,000명이야. 2,000명. 다 카트라인 다 몰려 있어요. 카트라인 위아래로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이 말 빼면 또 틀려. 공원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관리법을 한다. 그냥 한 번씩 들어두시고. 그다음 이제 보전, 우리는 요약집에는 안 나올 거예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의 특례 들어만 두세요.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지역에는요. 주무부 장관이 자기가 주관하는 법률에 따라 건축 제한이 필요한 인정할 때는 자기가 주관하는 법률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한 번 들어두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